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학년 1학기 네 번째 단원인 비와 비율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단원의 제목에 들어가 있는 이 비, 그리고 비율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비라는 것은 수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수가 아니라 두 대상의 또는 세 개여도 돼요. 두 대상의 크기 비교예요. 크기 비교. 우리가 이제 일상 용어에서도 몇 대 몇 많이 사용하거든요. 몇 대 몇. 그때 그 몇 대 몇은 수가 아니라 크기 비교라는 거.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 비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대 1, 경쟁률이 3대 1이었어. 이런 용어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두 수 중에서 앞에 있는 항을 전항, 뒤에 있는 항을 후항이라 부르고요. 가운데 점점을 대, 몇 대 몇 이렇게 대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항을 우리는 비교량이라 불러요. 비교하는 양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항을 기준량이라 부릅니다. 기준량. 그러니까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인데요. 중요한 거는 기준량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항이 기준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량을 기준으로 뭐뭐에 대한 뭐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비가 굉장히 편리하긴 해요. 몇 대 몇 굉장히 편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비를 수로 표현한 것이 바로 비율이에요. 비율. 비율은 정의되어 있는데요. 비를 가지고 비율을 정의하는데, 자, 기준양분의 분모가 기준양입니다. 기준양분의 비교량을 계산해서 그걸 비율로 사용하는 거예요. 비율. 다시 말해서 비율은 수예요. 분수,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비율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주로 비율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비율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백분율을 배우게 될 거예요. 백분율은 왜 사용하냐면 비율은 두 대상의 크기 비교고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죠? 비율도 편리한데 문제는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서로 총량이 달라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백분율은 대상의 크기를 100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비교하는 거예요. 백분율의 정의는 비율 곱하기 100입니다. 비율 곱하기 100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율이 기준양분의 비교량이다 보니까 이퀄 기준양분의 비교량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백분율을 계산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백분율은 몇 퍼센트 단위가 퍼센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0% 자, 이렇게 기호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자, 오늘 배울 핵심 내용은 비율, 백분율이에요. 자, 먼저 준비 학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을 계산할 때 이걸 계산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연수를 볼 때 자연수는 분수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연수도 분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수도 분수로 바꿀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4가 있어요. 자연수죠? 자, 그런데 이 4를 분모가 1인 1분의 4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분모 분자에다 1 곱해서 2분의 8 이렇게 얼마든지 자연수를 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수 곱하기 자연수에서 보통의 경우는 자연수를 분모에 곱하세요 라고 해서 계산하는데 맞긴 한데요. 왜 분자에 곱하느냐면 뒤에 있는 15가 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분의 7 곱하기 1분의 15가 되겠고요. 분수의 곱셈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7 곱하기 15가 됩니다. 오케이, 이거 이해돼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분수의 몫을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잘 메모를 해두세요. 항상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꿉니다. 나눗셈은 아무래도 불편해요. 그래서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꿉니다. 곱셈이 편리하죠? 익숙하기도 하고. 자, 이때 역수가 무엇이냐면 혹시 역수 기억나요? 역수가 뭐예요? 역수? 오케이. 다시 한번 적고 암기해 주세요. 역수는 곱하여 1이 되는 두 수예요. 곱하여 1이 되는 두 수. 곱하여 1이 되는 두 수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분모와 분자를 바꿔주면 돼요. 분모와 분자를 바꿔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자. 여기에 12 나누기 4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12 나누기 4. 자, 그러면 이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는데 12 곱하기 그럼 4의 역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4는 원래 분수라고 그랬죠. 분모 1이 있는 거예요. 1분의 4. 분모와 분자를 바꿔주게 되면 4의 역수는 4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12도 분모가 있으니까 분모 분자 약분이 돼서 1, 3 이퀄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꿉니다. 자, 이성질을 이용하면 나눗셈이 왜 분수가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나눗셈이 분수가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을 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13 나누기 4죠. 나눗셈이네요. 그럼 역수의 곱셈으로 바꿀 수 있네요. 13 곱하기 4분의 1. 자, 그러면 13을 분자에 곱하니까 얘는 4분의 13 분수가 되죠. 자,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분수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나눗셈 기호 앞에 있는 수를 우리는 분자로 쓰고요. 나눗셈 뒤에 있는 즉 나누는 수를 분모로 합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다음 소수를 분수로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리수를 이해해야 돼요. 유리수. 유리수. 자, 혹시 기억나요? 유리수? 기억 안 나요? 적고 꼭 암기해 주세요. 유리수라는 것은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이거를 유리수라고 불러요. 유리수. 자, 근데 이때 분모를 볼까요? 분모인 정수가 1도 정수잖아요. 그죠? 만약에 분모가 1이면 정수도 유리수예요. 정수도 유리수예요. 자, 그래서 유리수는 좀 매우 중요하니까 꼭 적고 암기를 해주시고 이런 유리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이런 유리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분수 표현이 있고요. 소수 표현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값을 분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 소수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2분의 1이 있습니다. 분수죠? 근데 이거를 똑같은 수를 0.5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0.5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같은 값을 분수로도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소수로도 표현해도 돼요. 자, 그리고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 설명해 줄게요. 소수점의 자릿수만큼 분모에 10의 거듭 제곱을 씁니다. 만약에 0.19처럼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두 자리야. 그러면 100분의가 됩니다. 100분의 19 이렇게. 만약에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세 자리야. 0.123이야. 자, 그러면 0이 3개예요. 1000분의 123 이렇게 쓰면 됩니다. 123. 자, 그리고 원래는 분수를 소수로 바꿀 때는 분자를 분모로 나눠줘야 돼요. 자, 그런데 좀 더 편리한 방법은 분모 분자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분모를 10의 거듭 제곱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면 5분의 3과 같은 분수가 나오는데 10분의 6이 돼요. 그러면 이 10분의 6은 0.6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소수로 써도 되고요. 분수로 사용해도 됩니다. 어때? 여기까지 오케이? 잘 듣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B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요. 잘 메모해 두고 나중에 꼭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B를 한번 알아볼게요. B. 자, B. 영어로는 레이시오라고 하는데요. B.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듯이 B는 수가 아니에요. B는 여기 B가 나오잖아요. B는 두 수 또는 두 대상의 크기 비교입니다. 크기 비교. 크기 비교. 몇 대 몇?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몇 대 몇? 그때 기호로는 위아래 두 점을 찍어서 점점을 찍어서 사용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2대 1 이걸 B라고 하는데 읽는 것은 몇 대 몇 대로 읽어요. 대. 몇 대 몇. 몇 대 몇으로 읽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B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B의 기호를 기호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항을 비교하는 양, 그 다음에 기호의 오른쪽을 기준양이라고 하는데 비교하는 양 좀 줄여서 그냥 비교량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리고 비교량은 앞에 있잖아요. 기호 앞에 있어서 얘를 전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항. 그리고 기준량은 기호의 뒤에 있죠. 그래서 얘를 후항 뒤에 있다 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B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비교량과 기준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전항 또는 후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걸 잘 메모를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읽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준량이에요. 기준량. 이 기준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기준량에 대한이라고 읽어요. 기준량에 대한.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읽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면 이걸 좀 적어 주세요.
우리가 2대 1이라고 읽어도 되고요. 2대 1. 2대 1 정답. 그 다음에 2와 1이 B. 그냥 순서대로 2와 1이 B. 정답. 2와 1이 B 정답. 자, 그리고 기준량을 중심으로 주로 읽어요. 자, 2의 1에 대한 B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의 1에 대한 B인데 기준량에 뭐뭐에 대안을 붙여요. 뭐뭐에 대안을 붙인 것이 바로 기준량이에요. 뭐뭐에 대한. 마찬가지로 1에 대한 기준량을 먼저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에 대한 2의 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읽는 방법. 2대 1, 2와 1의 B, 그 다음에 2의 1에 대한 B, 1에 대한 2의 B. 중요한 거는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한. 기준량에 뭐뭐에 대안을 붙여요. 다른 건 헷갈리지 않는데 뭐뭐에 대한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기준량에 뭐뭐에 대안을 붙입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뭐뭐에 대안이 붙은 것이 바로 기준량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을 쓰라고 했는데, 자, 2대 3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비교량, 뒤에 있는 것이 기준량. 그 다음에 11과 7의 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11대 7입니다. 그래서 비교량이 11, 기준량이 7이에요. 자, 세 번째는 9에 대안이 붙었죠. 이게 중요합니다. 9에 대안. 뭐뭐에 대안이 붙은 것이 바로 기준량이에요. 그래서 9가 기준량, 그 다음 5가 비교량입니다. 자, 뭐뭐에 대안이 붙은 것이 기준량이에요. 자, 보자. 바구니에 유과 8개, 약과 3개. 자, 8개와 3개를 B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과의 수와 약과의 수에 비하면 그대로 순서대로. 자, 그렇지. 8대 3 정답. 자, 두 번째는 조심해야 돼요. 유과의 수에 대안이 붙었죠. 그죠? 그러면 기준량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육아에서 8이요. 그렇지. 그 8을 뒤에다 써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약과의 수 앞에 비교량. 자, 두 번째는 약과의 수에 대안이 붙었어요. 약과의 수에 대안. 그럼 기준량이 뭐예요? 육아에서 3이요. 그렇지. 그래서 기준량이 약과이기 때문에 3을 뒤에다 쓰고 비교량을 앞에다 쓰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돼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활용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이걸 칠교판, 칠교놀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디 보자. 사각형 수와 삼각형 수의 비. 자, 먼저 사각형 수를 찾아볼까요? 사각형. 2개요. 그렇죠. 2대가 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수는 5개요. 그렇지. 2대 5가 되는 거예요. 자, 크기 비교. 자, 그 다음에 4번도 보자. 자, 여기 어느 식당에서는 판매 금액 10,000원당 100원씩 기부합니다. 자, 그러면 판매 금액에 대한, 그럼 기준량이 뭐예요? 판매 금액이요. 그렇지. 판매 금액이 기준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후 다음에 판매 금액이 와야 돼요. 10,000원. 그 다음에 기부 금액은 비교량입니다. 자, 5번도 볼까요? 흰색 페인트 40리터,
빨간색 페인트 10리터를 섞어서 분홍색 페인트를 만들었대요. 그럼 분홍색 페인트는 몇 리터예요? 40리터와 10리터를 섞었어. 이거 화면이 맞았죠? 40 더하기 10이니까 50이 되겠죠. 50리터가 네. 됩니다. 자, 그런데 분홍색 페인트에 대한 기준량이 뭐예요? 분홍색 페인트 50m예요. 그렇지. 기준량이 50 뒤에 쓰고요. 빨간색 페인트 10. 그래서 10대 5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오케이, 6번 풀고 좀 여기,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장미 7송이와 노란색 장미 4송이가 있습니다. 꽃병에 꽂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꽃병에 꽂힌 빨간색 수의 장미에 대한, 그러면 뭐가 기준량이 되는 거예요? 빨간색 수 장미예요. 그렇지. 빨간색 장미가 기준량이 돼서 빨간색 장미의 수를 뒤에 써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노란색 장미는 비교량이라서 4. 그래서 4대 7이어야 돼요. 이해돼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